오늘 우리가 배우는 회귀 모형을 일단 그림으로 먼저 한번 설명하겠어요.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x에서 y로 가는 하나의 함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영어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회귀 모형이다. 그죠? 회귀한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것이 어디로 돌아갔다. 그죠? 회귀 모형.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리그레션 모델인데, 여러분 리그레스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보캐블러리 33,000 뭐 그죠? 뭐 25,000 하지 않습니까? 리그레스 뜻이 뭡니까? 회귀 그대로 맞아, 회귀. 리그레스 역시 뭐 후퇴한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좀 배경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은 그 다음 그 아들들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는 키가 작아도 평균보다는 그래도 키가 커요. 일반적으로. 또 아버지가 키가 작은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키가 커도 평균보다는 작아요. 그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어요? 거의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평균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뭐 독립변수 여러 개, 종속변수 한 개 하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오늘 제가 같이 유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x 한 개 있고 y가 하나 있는 경우,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x가 쉽게 말하면은 뭐 고객의 만족도라고 해봅시다. 고객 만족도, 그죠? 자, 여러분 생각에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나는 저 변수만 있으면은 고객 만족도를 내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변수가 여러분 생각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푸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배운 방법대로 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델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 뭐가 있을까요?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려면은 어떤 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의 뭐 AS라든지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 뭐 좋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죠? 서비스든 또는 뭐 제품이든 품질이 좋아야 될 것이다. 그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혹시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나는 저런 변수만 있으면은 고객 만족도를 정교하게 내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야. 자, 회귀 모형은 바꾸어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인과형 모형이라 그래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서 이 화살표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키와 몸무게처럼 관계에 있다, 이것은 회귀 모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만, 그죠? 그냥 단순히 관계만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상관, 그죠? 뭐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상관 분석 또는 상관 모형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회귀 모형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고객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 갔는데 기업의 CEO가 야, 우리 회사 고객 만족도 문제야, 너가 이번 기회에 한번 조사해서 어떤 변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할 때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모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너무 단순하면은 위에 보고하면 뭐게 될까요? 독립변수 하나로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겠다 되지 않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으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절한 변수를 선택해서 현실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일단 모형이라 하는 말은, 그죠? 우리 모형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실제 어떤 현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죠?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변수를 몇 개 할 것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변수가 너무 적으면 어때요?
풀기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잘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현실을 잘 반영했지만은 풀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 절충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인지. 혹시 또 더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 사이에 서비스 품질이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표준을 보니까 두 개로 충분하다는 것 같아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X1, 이것은 X2라 그래요. 자, 그럼 연구가설을 어떻게 쓰느냐? 그죠? 연구가 쓰는 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여기 연구가설 대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연구가설. 어떻게 쓰냐 하면은 서비스 품질은 이렇게 적어요. 한번 위에 것만 적어 볼게요.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도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고객 만족도 높아진다 할 때는 우리가 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정 플러스. 또 반대로 품질이 좋아지고 고객 만족도 떨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부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품질은 고객 만족도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또는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정, 그죠? 예. 플러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이야기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연구가설인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가격 대비 성능도 고객 만족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라는 것이지 어떤 표본을 택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형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두 개인 경우에 y-hat은 1, 값을 1로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있지만 하나만 할 테니까. 자, 우리가 적으면은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이렇게 이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그죠? 자,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그죠? 자, 제가 여기에 B0, B1, B2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이 값을 구해요. 이런 값들은. 그죠? 여러분 저 잘 공부한 친구들은 정과 이하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남자 성인의 평균 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남자 성인의 평균 키가 175보다 더 크다 할 때 연구가설을 어떻게 적었나요? X바가 175보다 더 크다 이렇게 했나요? 뮤잖아요. 그죠? 뮤가. 맞죠? 굉장히 중요해요. 뮤가 175보다 더 클 것이다. 뮤는 쉽게 말하면 모든 고려할 수 있는 연구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식으로 표시한다면은 연구가설이 식으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될 수 있죠? HA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하나만 지금 X1에 대해서는 B1이잖아요. 맞죠? 그죠? X1은 서비스 품질로 얘기했으니까. 그럼 X1에 대해서는 우리가 B1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B1이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왜 안 되겠어요? B는 표본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X바가 115보다 하면 안 된다. 왜? 한 표본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제대로 하려면은 B가 아니라 B에 대응되는 값을 써야 되겠죠. 그걸 뭘 쓰면 좋겠어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옆에 조금 더 옆에 학생이 잘 듣고 좀 설명을 한번 해줘요. 지금 이 학생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학생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대문자 B1. 재무적 비원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아니, 대문자 B1. 아, 대문자 B1으로. 아,
그건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 나온 아이디어예요. 22년 강의하면서 지금 학생에게는 이게 소문자니까 이걸 해서 하자 이 말이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이건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젊은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상도 못한 답이라서 나는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혹시 체계적 위험인 베타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왕 답이 나왔으니까 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베타로 얘기를 하겠어요. 알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베타는 어디서 나온 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모집단에서 나오는 값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고객 만족도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베타예요. 알겠죠? 그죠? 이제 우리 학생 이제 캐피탈 B1으로 말하는 친구는 다시는 이 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 완전히 이제 외울 걸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MBA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회계모형을 강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서 학교에 MBA 학생을 보내면 어떤 기업은 등록금을 대줘요. 100%. 어떤 기업은 50%. 어떤 기업은 알아서 해라. 대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기업에서 종업원의 교육에 돈을 투자하면은 기업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투자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 들어가면 반드시 데이터를 잘 모아야 돼요. 내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그래서 결국 베타반이 0보다 크다 하는 말은 반드시 연구가설은 어디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모집단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 베타를 약속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다. 모집단으로부터의 값이다. 그렇죠? 네. 물론 이 처음으로 우리가 통계학했는 사람이 베타 1 대신에 B1, 캐피탈 B1 했으면 좋았겠죠. 대문자.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베타를 쓰죠. 왜 그래 했을까요? 뮤도 그리스 문자잖아요. 뮤일 때 X바 했듯이. 그죠? 그리스 문자로 그냥 베타, 그 다음에 영어로 B. 이제 이해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요런 실수. 그죠? 기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회계 모형에 대한 것을 주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설을 적어보시오. 어떤 학생들은 B1이 0보다 크다 적고는 거의 다 풀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항상 답이 다르게 나왔다든지 또는 점수가 다르게 나왔다 할 때는 다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시험 치는 순간은 다 맞은 것 같지만은 B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적어야 돼요? 베타로. 자,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제가 이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B1은 만약에 2.75가 나왔어요. 표본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B2는 0. 예를 들어서 78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또 B0는 1.54가 나왔다 가정합시다. 여기서 사실 B0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해당되는 독립 변수에 대한 개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설명합니다. 이 2.75 뜻이 뭐죠? 하면은 X1을 서비스 품질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은 고객 만족도가 2.75배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것이 여기에 변수 선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변수를 내가 어떻게 측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측정할지.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서비스 품질을 뭘로 측정할지. 그죠? 고객들한테 물어서 5점 척도로 측정할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월급을 정하는데 월급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변수가 근무 연한이다. 그거는 쉽잖아요. 1, 2, 3분에 보이니까. 두 번째, 직무의 난이도다. 말은 되지만은 직무의 난이도 뭘로 볼 것이냐. 그죠? 그래서 항상 변수를 선정할 때는 그 변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또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쉬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비주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 둘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기업에는 모든 걸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기업이 원하는 수익을 최대로 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럴 때 X1, X2 중에서 어디에 먼저 투자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서비스 품질에 더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단위 증가시킬 때 2.75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의 정 대신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2.75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건 어떤 문제와 똑같냐면은 갓을 검증해서 항상 필요한 게 알파라 그랬죠. 이 학생은 알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표본에서 나온 값으로 얘기해 버리거든.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그런 예를 드렸는 게 뭐예요?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178인데 왜 이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교수님도 보다시피. 그죠? 평균에서 구하니까 178이 175보다 더 크므로 기모에서 기억하나 틀렸잖아요. 왜냐? 알파를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한 표본으로서는 이번에 내가 표본을 구하면 2.75가 나왔지만은 다른 표본을 구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2.75 대신에 3.2가 나올 수 있어요. 표본을 따라가지고. 맞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0.9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굉장히 무수한 값들이 사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저게 값들은 뭐예요? 다 양수예요. 0.9도 양수, 또 3.2도 양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더니만 이 값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4가 났다. 그것들은 심각하죠. 데이터에 따라가 양수 함수 왔다 갔다 하네. 그 말은 자기 연구가 보람없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배제된 채로 이런 식으로 양수인 그런 값들이 나왔다. 그럼 괜찮아요. 그죠? 양수니까. 그럼 연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도에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요 베타1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0.9부터 3.2 사이 나오더라. 그게 바로 95% 신뢰 구간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아이디어 여기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죠? 베타1을 검증해라. 그죠? 두 번째 어떤 문제 주어질 수 있죠? 베타1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시간 드릴 테니까 우선 여러분이 조금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설명. 오늘은 칠판 가지고만 설명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설명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모형의 의미는 알았어요. 부모의 키에 상관없이 아들이나 딸의 키는 평균으로 간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리그레스 투, 쉽게 말하면 에버리지. 그죠? 평균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회귀하느냐? 평균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화살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나 과제나 시험인 경우에는 화살표 없으면 틀려버려요. 왜냐? 회귀 모형이 인과형 모형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원인이고 여기는 결과. 알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절대 비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왜? 모집단에 대해서 마치 뮤가 115보다 크듯이 베타1이 0보다 큰지. 여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여기에 B로 쓰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B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표본의 한 값이고. 그래, 절대 우리는 한 값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범위의 값이든지 간에 양수인지 하는 것은 연구할수록 의미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베타1이 0보다 큰지를 알파는 0.05에서 검증하시오. 또 어떤 문제 주어지자면은 알파 0.05에서 그죠? 베타1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신뢰 구간. 그죠? 마치 이것처럼 아무리 값이 적더라도 0.9부터 좀 더 의미 있게 제가 적을게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오해 소지가 없게 여기를 제가 0.9로서 적으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되겠죠. 아무리 작더라도 0.9야 말 되잖아. 그죠? 신뢰 구간의 하한가. 아무리 크더라도 3.2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값은 어때요? 양수인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사실 의미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요 사이 값 중에 우리는 뭐가 나왔죠 하면은 2.75가 나온 경우죠. 우리 표본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역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다 지우고 이제 우리가 저 B1, B2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기업의 웬만한 문제는 전부 다 회계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직원의 월급에 대한 문제, 또 학생의 GPA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죠. 학생의 GPA를 높이려면 여기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중요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IQ에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친구는 맨날 놀면서 하는데도 여름 화가 나는 친구 많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안 놀고 하지만은 또 성적이 나쁘게 나오잖아요. 공부하는 요령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의 월급 차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죠? 할 수 있죠. 그죠? 또 삼성전자 주가는 뭘로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에 원인과 결과 없는 문제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을 회계면 할 수 있다는 것 참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칠판으로만 수업을 다 하겠어요. 자, 칠판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밖에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기에 독립변수 한 개 있는 경우, 그 다음 종속변수. 자,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두 개라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벌써 3차원이 돼버려요. 독립변수 두 개에다가 종속변수 한다. 벌써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아까 전 문제로 돌아와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값들을 다 내가 얻었어요. 또 거기에 대한 고객 만족도 다 얻었습니다. 그럼 그 값들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실제 관찰치를 적어 해보게 되면은 이런 값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값, 이런 값, 뭐 이렇게 값들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 값은 실제 관찰치죠, 맞죠, 그죠? 서비스 품질이 요 정도일 때 고객 만족도는 요 정도였다, 뭐 이런 값이에요. 그건 우리 조사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서비스 품질 정도일 때 고객 만족도는 또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하는 어떤 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기직선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회기직선을 왜 찾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찾냐면은 우리가 임의의 값에 대해서도, 자, 만약에 서비스 품질이 여기입니다 하고 누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객 만족도 얼마죠? 하면은 이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값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 경우죠. 알겠습니까? 그럼 기본 아이디어는 뭡니까? 다시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관찰치를 가지고 회기직선을 잘 그린 다음에 새로운 값에 대해서도 역시 만족도를 알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회계 분석의 가장 기본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진 관찰치를 가지고 회계 직선을 잘 그려서 새로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역시 고객 만족도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빨간색 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만약에 선을 저렇게 그리지 않고 만약에 제가 위에 이렇게 그리다면 여러분들 벌써 이 클래스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선을 그릴 수가 있지? 잘은 몰라도 여기에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선은 잘 끄었고 이쪽은 틀렸다는 기준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사실 이 위에 부분은 우리가 틀렸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기 원 모형으로 다시 접근해 보면 어때요? 이 여러 가지 값들의 결국 어떤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어떤 가운데로.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회기 직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직선을 표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하고 절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B0 더하기 B1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원래 문제 독립 두 개로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어떤 독립 변수의 조합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은 이 정도, 가격 대비 성능은 이 정도에 대해서 여기에 고객 만족도 하나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맞죠? 그죠? 또 다른 어떤 값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 주어지겠죠. 그죠? 보통 인문계학생들은 벌써 공간을 그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왜 갑자기 공간을 들여서 사람 헷갈리게 하냐 그러는데 이때는 직선으로 이 점들을 표시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때는 뭔지는 몰라도 어떤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 점은 평면 위에, 그죠? 또 어떤 점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제가 조금 수정해서 어떤 값들은 만약에 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런 점들은 평면 아래 이렇게 점수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평면 위에 있다든지 또는 평면 아래에 있는 걸로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여러분 이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회계학을 배우게 되면 또 나옵니다. 회계학에 다시 회계분석이 또 나와요. 그죠? 재무관리에 또 나옵니다. 체계적 위험, 베타 구하려면 또 나와요. 역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독립변수 한 개일 때 유도하는 법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두 개일 때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겠죠. 왜냐하면은 독립변수 두 개라면은 어떻게 되죠? 회계 평면 가지고 공간에서 어떤 점은 그 평면 위에 있네, 아래에 있네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우리가 실제 이론 전개는 왼쪽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말하냐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 이것을 회계 평면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죠? 네. 변수 한 개일 때는 회계 직선, 두 개일 때는 회계 평면. 독립은 세 개 이상이다. 그것도 그리지도 못해요. 그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냥 회계 공면이라 그래요. 마음도 그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계 공면이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비제로 비원을 어떻게 구할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이제 강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비제로 비 어떻게 구할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은, 다른 과목도 할 때도 역시 같은 아이디어를 쓸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우고요. 자, 이 빨간색 직선이 얼마나 잘 그려졌는지를 아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관찰치하고 빨간색 직선과의 거리 있죠. 요 거리의 합이 가장 적게 빨간 직선을 그리면은 가장 잘 그렸다 그래요. 알겠죠? 그죠? 이것을 제가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제가 요 임의 한 값을 한번 볼게요. 요 값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요 값은 우리를 제대로 말하면은 xi하고 yi죠. 오늘 바로 관찰치예요. 맞죠? 그죠? 요 xi라는 값에 대해서 하는 보게 되면 여기는 x1, x2 쭉 가다가 xi 그 다음에 n개 관찰치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i번째 값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요 좌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요 좌표는 어떻게 표시하냐 하게 되면은 xi에다가 yi 해시 되는 거예요. 왜? 빨간색을 읽었기 때문에. 자, 요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측치라 그래요. 알겠죠? 관찰치는 뭐예요? 표본에서 나온 값이에요. 그죠? 관찰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표본에서의 값이에요. 그죠? 표본에서의 값. 그러면은 똑같은 xi에 대해서 값이 두 개 존재하죠. 하나는 표본에서 나온 관찰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빨간 선에서 나온 값이 있지 않습니까? yi hat. 그죠? 그 기본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제가 적어보면은 yi하고 yi hat의 차이를 그냥 대버리면 0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0처럼 되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밑으로 빼기 1만큼 아래로 있고 얘는 위로 더하기 1만큼 위로 있다면 가정해 보세요. 다음에 0이 돼버리죠. 또 제가 또 다른 데이터 세모를 한번 더 고려해, 이런 데이터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이런 세모를 두 배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빼기 이만큼 아래에 있고 얘도 빼기 이만큼 아래에 있고 얘도 빼기 이만큼 아래에 있어요. 여기는 더하기 이만큼 위로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 이만큼. 그래도 다 다음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해요. 직선에 더 가까울수 좋아야 되는데 가깝든 멀든 간에 저런 극단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합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0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했으면 공부했어요.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 제곱을 해서 더한 총합을 우리가 S라고 얘기했을 때 관찰치가 만약에 1부터 N까지 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제로 표현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하면은
어떻게 찾냐 하면은 요 S라는 값을 최소화 미니마 시켜주는 그런 B제로하고 B1을 찾는 것이 바로 요게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알겠죠? 관찰치하고 예측치의 차이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그것을 제곱을 해서 더해요. 그 합을 최소로 해주는, 저 MIN은 미니마이즈요. 최소로 해주는 그런 B제로 B1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최소라는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미분을 생각해야 돼요. 미분을 해가지고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적으면은 S가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yi에다가 yi 햇은 여기 정의했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 하면은 B0 빼기 B1의 xi예요. 자,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yi 햇이 빨간색을 보세요. y 햇이 B0 더하기 B1 x라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최소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분을 두 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찾고자 하는 것이 B0니까 B0에 대해서 미분해도 0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B1에 대해서 미분해도 역시 0이 돼야 돼요. 그죠? 찾고자 하는 변수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을 만들면 식이 두 개 나오고 변수 두 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어떤 거 배웠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 한 개일 때 배웠어요. 주로. 그죠? 이때는 우리가 미분 어떻게 했죠? 하면 그냥 dy 나누기 dx. 그죠? 여기 바로 y''이고 여기 바로 10x. 이런 미분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필요한 미분은 편미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수가 개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바로 써드릴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미분하려면은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관해서 미분할 때는 기호를 이런 식으로 읽을 때는 라운드라고 읽어요. 라운드. 근데 뜻은 편미분. 편미분을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부분적으로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죠? partial. 그죠? 그래서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tion 그래요. 그러니까 x에 관해서 표현했다 하는 말은 x만 변수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딴 거는 다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나 나올까 해보게 되면은요, 얘만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x제곱만 미분하면 어떻게 2x죠. 나머지 거는 곱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 6에 뭐가 되죠? x에다가 y 3승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라운드 z하고 라운드 y가 편미분 물었단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y만 변수 나머지 다 상수예요. 그럼 제가 얼마 되겠어요? y만 변수니까 3y 제곱이잖아요. 그럼 답이 얼마 나옵니까? 6에 어떻게 되죠? x 9. 네, 맞습니다. 9에 어떻게 되죠? x 제곱에다가 y 제곱. 요 개념 이용해서 저 문제 풀 겁니다. 알겠죠? 편미분. 그러나 대학에서 배운 개념이 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정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 그 말은 나머지 변수는 전부 다 상수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해됐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편미분 해보겠어요. 학생들이 보통 실수하는 경우는 워낙 x하고 y를 고등학교 때 많이 봤기 때문에 xy만 변수로 생각하는, 여기는 변수가 xy가 아니에요. 변수가 뭡니까? B제로 B1이. 알겠죠? 그죠? xi, yi는 뭐죠? 그냥 주어진 표본 하나의 값이에요. 자, 그럼 제가 요거 B제로 다시 말해서 얘만 변수로 생각,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우리가 연쇄법칙, 체인 룰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다 공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거부터 먼저 공략하겠어요. 그래서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어떻게 돼요? yi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1의 xi. 차수를 하나를 딱 끌어내려요. 맞죠? 그죠? 제곱이니까. 제곱에 대해서 통째로 갈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2가 앞으로 내려오고 2 빼기 1. 그 다음에 요 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해요? 다시 한번 b0로 배분하는 거죠. 그럼 얘는 b로 볼 때는 상수예요. 여기도 b로 볼 때 상수예요. b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이 0이 됩니다. 첫 번씩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B1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B1 똑같아요. 역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해서 큰 것부터 먼저 해서 2 하고 yi 빼기
B0 빼기 B1 XI에다가 하나 끌어내렸죠. 이제 그 다음 미분은 B1만 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B1만. 그 B1에 남은 게 뭐가 남았죠? 마이너스 XI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XI가 여기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첨자에 걸려있기 때문에 XI는 여기다 쳐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죠? XI 첨자이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가 못해요. 왜? 시그마 I1부터 N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할 부분은 요 괄호 앞에 XI가 살짝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요 값이 이제 0이 돼요. 자, 요 연립 방식을 이제 풀면은 B0 B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또 제가 좀 시간 드리고 여러분한테 또 잠시 정리한 다음에 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 두 개의 방정식을 B0 B1에서 풀겠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왼쪽을 지우겠습니다. 알겠죠? 왼쪽을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B0와 B1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 유도도 어려운데 패키지 만드는 사람이 이걸 갖다 그 프로그램 속에 다 그걸 갖다 고리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계산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양변의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맞죠? 그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다 풀어 헤치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적을 수 있겠죠? 시그마, 또 참고로 I1부터 N 또 다 없애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시그마 YI. 그죠? 그 다음에 B0N 마이너스 B1의 시그마 XI가 0. 요게 바로 첫 번째 식이에요. 요거 이해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첨자는 다 적지 않았어. 간단하기 위해서. 풀어헤치면 시그마 YI 됐죠. 그 다음 B0를 N번 더하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B0 N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B1은 첨자 아니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 시그마 XI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될 겁니다. 두 번째 해봅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자면은 XI, YI예요. 요 XI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걸, 그죠? 그 다음 뭐가 되죠? 하면은 B0의 뭐예요? 시그마 XI. 맞습니까? 그 다음 뭐가 되죠? B1의 시그마 XI의 제곱이에요. 이것도 필요 없이. 얘가 0이에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맞죠? 그죠? 보십시오. 시그마 XI, YI. B0 I 값을 앞으로 끄집어내버립니다. B0 시그마 XI. 그죠? 요거. 그 다음 B1에다 XI, X2 곱해서 XI 제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변수가 뭐라 그랬죠? 방금 B0하고 B1만 변수예요. 그 변수를 제가 왼편으로 몰고 상수는 오른쪽 보내게. 이 값은 고등학교 때 XY가 주로 변수였지만 지금 여기는 XY는 하나의 관찰치에 불과해요. 그럼 식을 왼편의 변수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B0N 더하기 B1의 시그마 XI는 시그마 Y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새로 이걸 제가 1다시를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적어 볼게요. B0 시그마 XI. 그죠? 더하기 B1의 시그마 XI 제곱이 바로 시그마 XI YI. 요게 바로 2다시예요. 그죠? 자, 식 두 개에 변수 두 개입니다. 고등학교 때 푸는 가장 쉬운 방식이 바로 소거법이에요. 그죠? 자, 내가 여기에서 B0를 소거하겠습니다. B0를 소거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식은 요거 다 비교해 보면은 시그마 XI가 첫 번째 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N이 없죠. 그죠? 여기에 시그마 XI 곱하고 여기 N 곱해서 빼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럼 이제 뭐 남았죠? B1에다가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이 있죠. 왜? 얘를 여기 다 곱했으니까. 밑에는 어떻게 되죠? 하면은 N에다가 B1의 시그마 XI의 제곱. 맞죠? N 곱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른편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시그마 XI 곱했으니까 시그마 XI에다가 시그마 YI가 있고 밑에는 옆에는 뭐가 있죠? N에다가 시그마 XI, YI. 이런 구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시그마에다가 곱에 대한 시그마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B0 날려버렸어요. B1밖에 안 남았죠? B1 한번 정리합니다. 자, B1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B1에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럼 제가 결론만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오른편은 시그마 XI, 시그마 YI. 마이너스 N에다가 시그마 XI, YI.
그죠? 나누기. 갈로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시그마 xi 제곱. 이게 바로 B1의 값이에요. 그죠? 한 개라도 복잡하잖아요. 두 개면 더 복잡하겠죠? 저렇게 이제 주어져요. 그죠? 그런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적은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또 다르게 적었어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제가 다르게 적은 케이스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X바가 뭐냐면은 모든 관찰치를 다 대해서 뭐 하는 거죠? N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요 값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얘는 N X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맞죠? 그죠? 책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답을 적어 놨다고요. 얘는 뭐가 되죠 하면은 N에다가 Y바 하잖아요. 그죠? Y바가 시그마 YR N 나눠준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되죠? 요것도 역시 N의 X바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책은 또 어떻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책도 있어요. 요거 대신에 요 빨간색 아이디어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N 제곱이잖아요. 요는 N 하나밖에, 여기는 N 제곱 N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아래 위로 N 제곱 나누어 줘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면은 X바 Y바에다가, 그죠? 빼기 시그마 XI YI 나누기 N 요렇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X바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XI의 제곱 나누기 N, 요렇게 아주 심플한 포뮬러로 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나 요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책마다 다른데 어떤 학생들은 책마다 틀렸나 하면 안 되는 게, 따져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비저로는 이 식을 여기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가 여기다 드리면은, 요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식을 내가 양변을 n으로 나눠버리면 어떤 문제 나오냐? n으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돼요. n분의 시그마 yi 뭐가 바로 뭐예요? y바가 돼버려 그냥. 그죠? 그리고 빼기 b제로 되죠. 만약 이 식을 내가 n으로 나눴다 가정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하면은 마이너스 b분에다 x바가 딱 때려요. 굉장히 심플한 포뮬러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n 나누는 순간에 이것을 여기 집어넣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b제로 되고요. b제로는 바로 y바 더하기 b1의 x바. 굉장히 심플한 포뮬러로 b제로를 구할 수 있는 경우죠. 왜냐? b1의 여기서 값을 찾아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좀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그죠? 그럼 참고 여러분 잠깐만 주목요. 요 값을 다시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앞으로 올 수 있죠. 그죠? 한번 우리 책은 얘 빼기 요거 나누기 얘 빼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곱하면 순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에 어떤 모양 나오더라도 당황하면 안 돼요. 어떤 책은 이렇게 X바로 표시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은 이렇게 시그마로 표시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은 순서 뒤집어서 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